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는 커플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예고 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려한 날들, 드디어 40화와 50화 최종화만 남았습니다. 40화 예고. 여러분, 이거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8화에서 지윤호와 이지혁이 드디어 연애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지혁의 어머니 김다정이 불시에 집에 와서 이지혁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9화 예고에서는 이지혁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나는 우리 할머니처럼 받아장을 해줘. 한 번씩 받아가면 나를 좀 생각해줘라. 지역의 이 대사 마지막 당부처럼 들립니다.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는 커플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은우와 지역의 첫날 밤이 병실입니다. 행복해야 할 순간이 이렇게 슬픈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정희는 박진석에게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 생각은 안 해봤어요 라고 말하지만 결국 인감도장을 찾아내며 이제 당신은 끝났어 라고 독백합니다.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깊어지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계산하는 욕망. 지금부터 49화 예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마지막 2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고 첫 장면은 박영라와 이지환이 길을 걷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이지환이 멍하니 멈춰섭니다. 자기를 버리고 간 여자친구를 발견한 겁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서서히 걸어오면서 다가옵니다. 지환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죠. 이걸 눈치챈 박영라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합니다. 자기야,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나랑 있을 땐 나만 봐야지. 자기야. 영라의 이 행동 정말 센스 있습니다. 자기야라고 2번이나 부르면서 지환과 자신이 연인 사이라는 것을 전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랑 있을 땐 나만 봐야지 라는 말은 마치 질투하는 여자친구처럼 연기하면서 동시에 지환에게 네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48화에서 영라는 작업실에 들어앉은 고성희와 끝장을 봤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벗어나 자기 삶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영라는 지환의 상처까지 감싸주고 있습니다. 지환은 과거에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을 때 지환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색했을까요? 하지만 영라가 순간적으로 자기야 라고 부르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아마도 지환이 새로운 여자친구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환은 영라의 기지 덕분에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죠. 이 장면은 영라와 지환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영라는 이제 지환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이미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49화에서는 아마도 이 사건을 계기로 지환과 영라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장면, 고성희가 박진석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거실에서 고성희가 박진석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 대사 정말 뻔뻔합니다. 그동안 고성희가 박진석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한우진의 병을 숨기고 버린 딸 지은호를 다시 찾아 한우진의 간 이식 수술을 시켰고 한우진에게 박성재를 제치고 그룹 부계자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온갖 계략을 꾸몄죠. 박성재에게도 박영라에게도 남편 박진석에게도.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고 변명하는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빌고 있는지 의심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고성희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이 충격적입니다. 박진석의 허가를 받고 고성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에서 고성희는 박진석이 일부러 놓아둔 인감 도장을 발견합니다. 됐어, 여보, 이제 당신은 끝났어. 고성희의 이 말은 소름을 돋게 합니다. 방금 전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며 애절하게 말하던 사람이 먹이를 찾자마자 이제 당신은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성희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인감도장이 바로 그 증거인 것 같습니다. 인감도장이 있으면 재산 관련 서류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박진석이 왜 일부러 인감도장을 고성희 방에 놓아뒀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박진석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본성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인감도장을 놓아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인감도장을 가져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런데 고성희가 인감도장을 발견하고 이제 당신은 끝났어라고 독백하는 순간 박진석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지는 겁니다. 둘째, 박진석이 정말 고성희를 용서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물건들을 정리해가라는 의미로 방에 들어가게 했는데 고성희가 인감도장을 발견하고 악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고성희는 끝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 하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진짜 목적은 재산을 챙기고 이혼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고성희라는 캐릭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계산하고 끝까지 욕망을 놓지 않는 사람. 사십과에서는 아마도 고성희의 이 계략이 들통나거나 혹은 성공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면부터는 본격적으로 눈물이 쏟아집니다. 지은호는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진 이지혁을 데리고 병원에 왔습니다. 결국 이지혁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지은호는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에게 연락합니다. 아버지 이상철, 어머니 김다정, 동생 이수빈이 병원에 찾아오고 병실에서 다 같이 병원 주치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치의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가족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됩니다. 병실에 모인 가족들은 이 지역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박상철은 아들을 살릴 방법을 필사적으로 주치의에게 애걸하며 물어봤을 겁니다. 48화에서 은호와 지혁이 드디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행복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지혁이 쓰러진 겁니다. 이것이 드라마의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사랑을 확인한 순간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번째 장면, 병실 침대입니다. 밤늦은 시간. 이지혁이 병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지은호도 이지혁의 옆에 나란히 눕습니다.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는 커플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이 대사 너무 슬픕니다. 첫날 밤이라는 단어는 보통 결혼 후의 행복한 순간을 의미하죠. 하지만 은호와 지혁의 첫날 밤은 병실입니다. 은호의 이 말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지은호는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려고 애쓰지만 깊은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은호는 지혁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병실이든 어디든 지혁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은호와 지혁의 사랑은 깊어져 갑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은호와 지혁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실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함께 밤을 보내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있겠다는 은호의 다짐은 지혁에게는 네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가슴 뭉클한 위로이며 아픔이나 슬픔과는 역설적인 마음의 평온함으로 다가옵니다. 다섯 번째 장면, 집으로 돌아온 이상철과 김다정의 대화입니다. 에크모다라도 상사주 넘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혹시 알아? 세상은 기적이란 것도 있잖아. 상철의 이 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에크모는 체막산소 공급 장치로 심장이나 폐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상철은 에크모를 달면 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3, 4주라도 더. 세상은 기적이란 것도 있잖아 라는 말에서 상철의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상철은 평생 고지식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서 상철은 기적을 믿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살릴 방법을 찾고 싶은 겁니다. 김다정의 반응은 더 극단적입니다. 당신이나 찔러 내 심장 꺼내게 하자. 다정은 자신의 심장을 꺼내서 아들에게 주고 싶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절규입니다. 아들 대신 자기가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김다정은 흐느껴 울며 소리칩니다. 나 지혁이 못 보내, 못 보내. 이 장면 부모님들은 절대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의 고통,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이상철과 김다정은 지금까지 여러 갈등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자식들 방 문제, 경제적 어려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49화에서는 이상철과 김다정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견뎌내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장면, 병원에는 지은호가 이지혁을 간병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찾아온 이수빈에게 이지혁이 당부합니다. 나는 우리 할머니처럼 바다장을 해줘. 한 번씩 바다 가면 나를 좀 생각해줘라. 죽음을 받아들인 이지혁은 자기가 죽고 나면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한 번씩 바다 가면 나를 좀 생각해줘라. 이 말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지혁은 동생 수빈과 지은호에게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고마웠다. 과거형입니다. 고맙다가 아니라 고마웠다. 이미 끝난 것처럼 말하는 거죠. 이 한마디에 지혁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윤호와 함께한 시간들, 지윤호가 보여준 사랑, 지윤호 덕분에 행복했던 순간들,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숨어 있습니다. 먼저 떠나게 되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지은호는 이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마도 눈물을 참으면서 무슨 소리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49화와 50화의 핵심은 생과 사, 그리고 사랑입니다. 기억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에크모를 달아도 몇 주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지역은 가족들과 은호를 남겨두고 떠나게 될까요? 병실에서 나란히 누워 첫날 밤을 보내는 두 사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지은호와 이지혁의 사랑은 깊어져 가지만 이보다 더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까요?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이상철과 김다정, 부모의 절규와 고통이 49화와 50화의 큰 축이 될 것입니다. 49화와 50화의 고통스러운 이야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 박영나와 이지환,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는 한우진,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지혁과 지은호의 사랑도 마침표가 아니겠죠. 그리고 생각해볼 것은 화려한 날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드라마는 마처 세대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 하지만 결국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의 사랑입니다. 갈등하고 오해하고 상처를 주고받지만 결국 가족은 서로를 사랑합니다. 이지혁의 죽음 앞에서 이상철과 김다정이 보여주는 부모의 사랑, 지은호가 보여주는 연인의 사랑, 이수빈과 이지환이 보여주는 형제와 남매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마지막 50화에서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혁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슬픈 결말을 맞이할까요? 그리고 고성이는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 집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마지막 2회 함께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